1월 11일 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의 금리 4차례 인상과 7월 양적 긴축을 예상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대공황 이후 최고의 호황이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4만 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빌 게이츠의 기후 펀드가 청정 기술 개발에 1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는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2% 약세를 보였다가 지금 현재는 0.8%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다우지수도 400포인트 넘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300포인트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강수민 그리고 이혜은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강수민 캐스터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뉴욕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세 속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9% 떨어지고 있고요. 또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7%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0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나이키가 4% 넘게, 보잉이 3% 넘게 떨어지면서 다우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고요. 또 비자와 홈디포도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부터 2% 넘게 떨어지면서 가파르게 떨어졌고요. 또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난 11월에 찍었던 사상 최고치보다 10% 넘게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아마존과 메타, 넷플릭스가 1% 넘게,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1%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빅테크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퍼져나가면서 S&P 500의 70% 종목들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크게 3가지 시장 포인트를 주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오전 중에 1.8%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또 두 번째로 조기 긴축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올해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또 파월의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JP모건과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의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1개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8%, 머크가 2% 오르면서 헬스케어주만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산업재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항공주들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 또 UPS와 페덱스도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재가 그 뒤를 이어서 크게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키가 4% 넘게, 스타벅스가 2%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신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이자가 오미크론용 백신을 오는 3월이면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CEO는 제조를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오늘장 화이자 0.7%대 오르고 있습니다. 모더나 CEO도 오미크론을 타깃으로 한 부스터샷을 개발 중이라면서 곧 임상실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모더나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12% 넘게 빠지면서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장 초반에 $1,000 선이 무너지기도 했고 또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는데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테슬라를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했고요. 목표가를 $1,200로 상향했습니다. 애플이 2021년 한 해 동안 개발자들에게 60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키방크는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애플 신용카드 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다만 오늘장 애플 1%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HSBC가 나이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산과 수요 둔화가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오늘장 나이키가 4% 넘게 떨어지면서 다우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도 살펴보겠습니다. 룰루레몬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월가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매장 운영 시간 단축 등 오미크론을 원인으로 회사 측은 설명했고요. 해당 소식에 오늘장 3%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마초 회사 틸레이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틸레이 주가가 11%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출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지만 대마초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전년 대비 20%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에어비앤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행이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에어비앤비가 누려온 코로나 특수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고요. 오늘장 4% 가까이 떨어지면서 나스닥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4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난 9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와 함께 가상화폐 가격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5%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5%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카자흐스탄과 리비아의 공급 문제가 결국 오미크론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를 상쇄하지 못한 채로 하락했습니다. WTI 가격은 1.2% 하락하면서 78달러 선 가까이 거래되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1.4% 내린 8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주시한 가운데 금 가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1,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ETF 시황의 이혜은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 종목입니다. 오늘장 월가의 공포지수로 알려진 빅스지수가 약 9%가량 급등했습니다. 장중한 때 23을 넘기도 했는데요. 현재 약 20선을 넘으면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빅스 관련 ETF들 역시 상승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BIXY 살펴보시겠습니다. 프로쉐어스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F는 프로쉐어스에서 운용하고 있고 빅스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현재 2.08% 올랐고 다른 관련 ETF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ETF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관련 ETF인데요. 오늘 장중한 때 비트코인은 4만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현재는 일부 회복해서 약 4만 1,5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약 4%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인지 관련 ETF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네, 티커명 BITQ인 비트와이즈 크립토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스 ETF 살펴보실 텐데요. 해당 ETF,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컨셉트에서 운용 중이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현재 2.57% 내리는 중이고 다른 가상화폐 관련 ETF들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시황에서 강수민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렸듯 룰루레몬과 나이키가 악재로 고전하는 모습인데요. 이외에도 메이시스는 이번 달 매장 영업시간을 단축했고 월마트는 지난 12월 코로나19로 약 60개 지점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이렇듯 소매업계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오늘장 소매업 관련 ETF들 부진한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티커명 XRT인 SPDR S&P 리테일 ETF 보실 텐데요. 해당 ETF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에서 운용 중이고 S&P 리테일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2.35%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 연준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은행의 수익 그리고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 관련 ETF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순매수 1위인 ETF가 바로 금융주 ETF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티커명 XLF인 파이낸셜 섹터스 SPDR 펀드에 약 13억 달러가량이 유입됐는데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에서 운용 중입니다. 해당 ETF는 미국의 금융업종에 투자하고 있고 주로 금융 관련 대형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간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있는데 해당 기업들 지난주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은행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관련 ETF 중 가장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ETF는 티커명 KBWB인 인베스코 KBW 뱅크 ETF인데요. 해당 ETF는 인베스코에서 운용 중이고 나스닥 은행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B입니다. 티커명 KB인 SPDR S&P 뱅크 ETF는 S&P 은행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 업종에 포함된 기업들을 주요 보유하고 있는데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서스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최보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월요일 시장부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장 막판에 계속 낙폭을 만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스닥 지수가 0.5%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들 밤사이에 또 발표가 됐는데요. 홍성진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12월 고용 추세 지수가 116.6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15.64로 발표됐던 지난 11월 수치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컨퍼런스 보드 측은 고용 추세 지수를 구성하는 8개 요소 가운데 6개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고용 추세 지수를 분석해 본 결과 올해 강한 고용 성장세가 예측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일자리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밤사이 미국의 11월 도매 재고 수치도 발표됐습니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11월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 1.4% 증가하며 총 7,71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1.2% 증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 전문가들은 골드만삭스의 금리 인상 전망에도 주목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보고서를 통해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최소 4차례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연준이 3개월 주기로 금리 인상을 시행할 것이라며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준의 가장 강력한 카드인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올해 7월 중에 조기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고용시장이 안정적인 수준을 돌입한 만큼 연준이 보다 공격적인 통화 정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7월 중에 대차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이 시행될 경우 증시 변동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 보고서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1.8% 상승까지 이끌었고 이에 따라서 오늘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는 하루였다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체크해 보시죠. 화이자가 오미크론용 백신을 3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 헬스케어주가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화이자도 장중에 상승 반전하면서 현재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보아 캐스터, 화이자를 비롯해서 백신주들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어제 델타와 오미크론이 합쳐진 이 델타크론 잡종 변이가 등장을 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비교적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오미크론을 표적으로 한 백신이 곧 나온다는 겁니다. 현지 시간 10일 알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CNBC를 통해 오미크론을 겨냥해 연구에 착수해왔던 백신이 드디어 3월 내로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새로운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뿐 아니라 유행 중인 다른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용 백신이 별도로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또 4차 접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오미크론용 백신에 대해 화이자뿐 아니라 모더나도 발빠른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CNBC를 통해 올해 가을에 공개할 수 있도록 오미크론용 백신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곧 임상시험에도 돌입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영국, 한국 그리고 스위스가 총 185억 달러 상당의 선불금을 내고 백신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보건안전청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화이자와 모더나산 백신의 추가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의 유증상 감염에 대해 최대 75%의 예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최선 책임을 증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4차 접종을 승인했는데요. 이 접종 개시 일주일 만에 4차 접종이 항체를 5배나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투자 컨퍼런스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지 시간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 대형 제약사들은 물론 바이오벤처와 투자 전문가들이 모두 참가해 투자 유치 그리고 기술 제휴와 관련된 미팅을 진행하니까요. 이번 소식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관련한 호재 소식과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캐시우드가 지금의 미국 장세가 비합리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과연 투자자들이 캐시우드의 말을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고 믿을지가 궁금해지는데 어떤 발언을 내놨습니까? 네, 최근 연일 하락하고 있는 캐시우드 ETF에 대해 캐시우드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캐시우드는 CNBC와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증시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주요 기술주들이 필요 이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돌입되면 이런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준이 지난 FOMC 회의에서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예고한 이후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2월 FOMC 의사록에서 양적 긴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자 기술주들의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의 경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1.8% 선을 돌파하면서 줌, 텔라독, 로쿠 등의 기술주들이 일제히 신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캐시우드는 현재 시장이 비이성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상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기술주들이 압박을 받는 것은 맞지만 투자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기술주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변할 것이라면서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연준이 양적 긴축까지 시행할 경우 기술주들이 향후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주들이 대거 담긴 캐시우드의 ARKK ETF는 지난 4일과 5일 각각 4%, 7% 하락한 데 이어 오늘도 장중 최대 4%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다만 장 후반에는 낙폭을 다소 만회하면서 현재는 0.49%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편 미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이날 글로벌 IB 가운데 에버코어는 S&P 500 지수가 올해 5,100선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S&P 500 지수가 5,500선까지 넘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포트폴리오 구성 시 투자자들이 가치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현재 미국 증시가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실적 시즌 이후에 좀 안정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번만큼은 캐시우드의 전망이 꼭 맞아떨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비트코인이 오늘 장중에 4만 달러를 하회했다가 지금 현재는 만회가 됐죠. 회복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최보아 캐스터,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또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까?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4천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4만 선까지 붕괴됐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로이터 통신은 비트코인이 한때 3만 9,558달러까지 하락해 지난해 8월 5일 이후 최저가를 찍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대 최고가인 6만 9천 달러까지 오른 것에 비하면 40% 이상 추락한 가격입니다.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다행히도 현재 다시 4만 달러 선을 회복한 상태인데요.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도 이날 한때 7% 이상 급락한 2,94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3,000달러로 올라섰습니다. 연준이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예고한 가운데 새해 들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큰 폭으로 올랐던 가상화폐와 대형 기술주들이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또 카자흐스탄 에너지 대란 역시 이번 하락세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4만 달러 선까지 무너진 지금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전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향후 5년 안에 최대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니 조금 길게 보자라는 의견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금시장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이 50%까지 늘어나기만 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충분히 넘어설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과 동일시되는 비관적인 전망들도 많습니다.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전 CEO는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 침체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더 최악의 상황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3만 달러까지 추락을 한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를 제외한 모든 코인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가정도 존재합니다. 연일 희비가 엇갈리는 전망 속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4만 1,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그리고 새해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나 혹은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술주 약세 시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을 골라봤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간 외신캐스터입니다. 네, 지난주에 12월 고용보고서와 FOMC 회의록이 공개되고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이번 주에도 기술주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스닥으로서는 작년 2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내기도 했고요. 기술주 대표 ETF인 XLK ETF 또한 4.3%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기는 시기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을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CNBC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월간 손실이 가장 컸던 7시기를 고르고 그 시기 동안 S&P 500 종목 중에서 평균 수익률이 좋았던 기업들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종목을 선별했습니다. 네, 먼저 달러 제너럴, 허쉬, 또 프록터 앤 갬블 이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들에서 볼 수 있듯 경기 방어주들이 많습니다. 할인 소매업체 달러 제너럴은 XLK ETF가 매도세를 경험한 7번 동안 평균 수익률이 8.5%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는 3분의 1 정도가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0.64%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7번의 기술주 약세 기간 동안 허쉬는 6.1%, 또 미국의 다국적 기업 프록터앤드갬블은 5.8%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략 40% 정도가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도 보겠습니다. 아서 제이 갤러거, 흔하지 않은 종목일 수 있겠는데요. 보험회사입니다. 유틸리티 기업 중에서는 나이소스와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이 목록에 올랐습니다. 나이소스는 에너지 지주 회사로 천연가스와 전기 회사인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대 천연가스 유통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70% 정도의 전문가들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은 뉴욕시와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에 전기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고 유틸리티 배당주로도 유명한 기업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계속됩니다.